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여성들의 건강한 월경 라이프를 제안을 하고 있는 이지엠모 안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소셜벤처를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소셜벤처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저희 이지엠모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소셜벤처는 어떤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 네. 착한 네. 사람들. 그리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은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평범했던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루쯤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정도의 존재감이 없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는 사회에 나오면서 제가 좀 남들이 하지 않은 특이한 경험을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6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대부분 6번의 이직을 했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을까요? 네. 능력자요. 능력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험난한 생활이요. 네, 험난한 생활이었다. 축약을 해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위해서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약간 반항아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남들이 보던 저의 사회적 이미지는 약간 사회의 부적응자, 얘는 조직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계속 이직을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까지 6개의 기업에 다니면서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업무의 시스템을 익힐 수 있었고 또 사원에서 팀장까지 4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저만의 기술력이 장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렇게 6번의 이직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영리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소셜벤처를 창업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특이한 이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왜 영리 기업에 있다가 갑자기 소셜벤처를 창업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지엠모어까지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영리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지막 이직을 했던 곳이 바로 오요리 아시아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오요리 아시아라는 것을 알기 전에 저는 그냥 제가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홍대 쪽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들이 홍대에 놀러 오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친구가 올라올 때마다 데리고 가던 그런 식당이었는데요. 제가 이 식당을 데려갔던 이유는 외국인 분들이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에 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서빙해. 약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뭔가 실제로 베트남 혹은 그런 태국에 계시던 분들이 요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가서 데려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곳이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것이라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요리사로 양성을 해서 약간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서 또 마침 그런 마케터를 채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의 경력을 모든 걸 포기를 하고 성덕이 되자라고 해서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영리 기업에서 할 때는 무조건 숫자였어요. 어떻게 매출을 달성할 것이냐, 어떤 자극적인 멘트로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문화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매출이 많이 올라야 다문화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매출을 올릴래? 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새로웠고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 저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관련된 책을 정말 매주 갖다 주시면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소셜벤처 창업가로서의 약간 장착되었다? 그 모드가 변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평범했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이랑 같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생리대 제가 쓰고 있던 생리대를 딱 사서 가는데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리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소셜벤처 모드가 아닌 일반인 모드, 그냥 평범했던 저였다면 뭐야, 쪼잔하게 지금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받아들인 저의 방식은 그렇네. 이거는 매월 여자들이 사야 하는 건데 10,000원, 20,000원이나 하네? 이건 비싼 거였구나 라는 또 다른 시선을 알게 되면서 그때 집에 와서 바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대비해서 매년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놀랍게도 8월 초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전주 대비해서 생리대 가격이 12% 상승한 그 기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계속 그냥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도 해보고 후배들한테도 문의를 많이 해봤어요. 너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한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언니 사실은 나도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학창시절에는 휴지나 수건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리대 가격이 오르는 게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격 상승이 함으로써 여성들이 써야만 하는 필수적인 생리대가 오히려 살 수조차 없는 그런 고가품이 됐다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표님께 저 창업하고 싶습니다. 저도 대표님과 같은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창업을 한 게 이지앤모어인데요. 처음에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는 생리대와 좀 내 돈 주기 사기 아까운 물건들을 좀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가격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이 한 박스를 구입하실 때마다 한 달분의 월경용품이 들어있는 제품을 내가 기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모델이 먹힐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와 다양한 물건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약 50% 정도 할인될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박스가 하나 판매될 때마다 한 명에게 한 달분의 생리대가 들어있는 그런 박스가 기부되는 형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470명 정도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이 모델이 잘하면 먹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지앤모어를 창업을 하고 홈페이지를 막 개설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펀딩이 끝나고 5일 뒤에 이런 기사가 사회에 나왔습니다. 깔창생리대라는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유입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지앤모어를 창업을 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생리대 지원을 하게 만들자,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목표는 10월 달에 바로 달성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의 생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뭔가 모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어 박스가 그게 판매되고 있던 저희가 박스를 모어 박스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판매가 점점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지앤모어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월경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월경용품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여 분의 여성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점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의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 우리가 단순히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사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월경 문제를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92%의 여성분들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52%, 67%가 일회용 생리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또 다른 브랜드의 일회용 생리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회용 생리대로 불편함을 겪는데 왜 또 다른 일회용 생리대를 선택을 하지? 우리는 대안책이 없는 것인가? 라고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회용 생리대냐, 면 생리대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면생리대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냐라고 돌아보니 저희도 일회용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좋은 생리대를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너네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부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워낙 여성분들이 일회용 생리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월경용품이 나와봤자 시장 성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해외에는 이미 다양한 월경용품들이 이미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월경컵이라는 것도 있고 혹시 이런 면으로 만들어진 탐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손 뜨개질로 직접 만든 면 탐폰이기도 하고요. 이미 일회용 월경컵과 같은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이미 속옷으로 된 월경용품까지 해외에서는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도전을 하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월경용품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택의 다양화를 하게 된다면 일회용 생리대 가격이 점점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일회용 생리대를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던 여성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생리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선택했던 게 바로 월경컵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해외 월경용품들 중에서 월경컵이라는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월경컵이라는 것은 의료용 등급의 실리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 사용에도 무해하다라는 걸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제품을 가져오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2016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월경컵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 월경컵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매달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계속 만나면서 월경컵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월경컵을 안전하다라고 허용을 하기에는 이게 의약의 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이게 안전하다고 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임상실험을 제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2억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 2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식약처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일단은 우리가 뭔가 이걸 사회적 이슈로 만들자라고 해서 블랭크컵 프로젝트라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요. 블랭크컵은 저희가 아직 국내에서는 월경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월경컵이라는 것은 뭔가 내 몸 안에 넣어봐야지만 내가 어떤 월경컵을 써야 된다라는 그 단계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초심자가 사용하기 쉬운 월경컵을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내 최초로 월경컵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펀딩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한 2,500여 명 정도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5,900만 원이라는 초기 자본을 모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서 월경컵에 대한 이슈가 작년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기업보다 월경컵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일찍 하다 보니까 임상실험을 이미 마친 제품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임상실험이 있는 자료를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한다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식약처와 논의를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페미사이클이라는 수입을 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2016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게 작년이 17년이죠. 17년 12월에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거의 1년 정도 품목 허가가 걸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올해 2월에 저희가 페미사이클을 가지고 국내 처음으로 월경컵을 판매를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이후에는 조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정립이 되면서 지금 약 4개 정도 월경컵 허가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8월 달이나 9월 달에는 좀 더 많은 월경컵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월경컵의 시장을 개척을 했고 지금 다른 월경컵들이 들어오면서 월경컵도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선택권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월경컵으로서 새로운 월경용품의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혁신적인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경용품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번째는 매월 560명 아이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소셜벤처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었더라면 우리가 월경컵 도입을 하는 것에 내가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일반 기업이라면 영리를 굉장히 추구를 하고 시장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장성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과연 누가 이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런 시장성이 없는 새로운 월경용품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작게 시작한 그 시작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월경용품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월경컵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도움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소셜벤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작은 변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 소셜벤처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월경컵 제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좀 자신의 월경 주기에 맞춰서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약간 다양한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로서 좀 디벨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여성들이 건강한 월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